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에 좋다는 과일을 열심히 드시는데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경험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6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김건영입니다. 현재 대형 종합병원에서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으며 당뇨병과 대사질환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이야기는 사실 의료계에서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이 걸린 문제라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지난달 평택에서 오신 68세 할머니가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당뇨병이 생겼을까요? 일반 의사들은 모두 나이 탓이라고 했을 텐데. 제가 특별한 한 가지를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과일 과다 섭취로 인한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손자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계세요. 이 할머니가 만약 다른 병원에 가셨다면 6개월 후엔 합병증으로 손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바로 세 가지 과일이 60대 이후에는 독이 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국내외 의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99%의 의사들이 이걸 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특히 오늘 공개할 첫 번째 과일, 이걸 많이 드시면 위에 돌덩어리가 생겨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많은 분들이 소화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 과일은 달콤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려서 당뇨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시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혈압을 안정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진짜 보약 같은 과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36년간 당뇨병 환자만 2만 명 이상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환자분들 10명 중 7명이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제 동료 의사들도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도 밝혔듯이 60대 이후에 과일 섭취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20살 청년의 몸과 70세 어르신의 몸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젊을 때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단 것을 먹어도 금세 에너지로 변환되고 혈당도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여러 기능들이 점점 느려집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도 떨어지고 신장과 간의 기능도 예전만 못하죠. 그런데 여전히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과일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할머니처럼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몇 가지 과일들이 실제로는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혈압에 악영향을 주거나 심지어 소화기관에 손상을 줄 수도 있어요. 작년에 제주도에서 오신 70세 할아버지는 퇴직 후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운동을 하시고 건강식품도 챙겨 드시고
특히 어떤 과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명치가 아프고 토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 위에 큰 덩어리가 생겨서 수술로 제거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또 다른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경상도에서 오신 65세 할머니였는데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어떤 과일을 매일 식후에 드셨더니 오히려 위염이 심하게 생긴 경우였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그럼 선생님, 이제 과일은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올바른 과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사례들입니다. 대구에서 오신 72세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혈압이 높아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제가 권해드린 어떤 과일을 매일 조금씩 드신 지 4달 만에 혈압이 많이 안정되어서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 때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광주에서 오신 67세 할아버지는 최근 들어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가족분들도 함께 오셔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저희 이름도 가끔 헷갈려 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추천해 드린 어떤 과일을 꾸준히 드신 후로는 확실히 머리가 맑아지셨다고 본인도 가족분들도 말씀하세요. 부산에서 오신 64세 할머니는 감기를 정말 자주 걸리는 게 고민이었어요. 한 번 걸리면 한 달씩 걸고 겨울에는 거의 감기를 달고 사셨죠.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진 건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면역력에 좋은 어떤 과일을 매일 하나씩 드시라고 권해드렸는데 1년이 넘게 드신 후로는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답니다. 도대체 어떤 과일들이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과일들이 우리 건강을 해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36년 진료 경험에서 얻은 그 모든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멀리해야 할 위험한 과일 3가지와 꼭 챙겨 드셔야 할 보약 과일 4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4번째 과일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특정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과일이거든요. 의학적으로 왜 그런지,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좋은 과일이라도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식전에 먹으면 약이 되고 식후에 먹으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하시면 생명을 구하는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은 노년을 만들어줄 과일의 진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당장 주의해야 할 위험한 과일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나면 정말 이런 것까지라고 놀라실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한 일들입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감입니다. 감이 왜 문제가 되나요? 라고 하실 텐데요.
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지만 60대 이후에는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위산과 만나면 돌덩어리처럼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 냅니다. 젊을 때는 위산 분비도 활발하고 소화력이 좋아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위 기능이 약해지면 이런 덩어리가 위를 막을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제주도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감을 정말 좋아하셔서 가을이면 하루에 3개씩 드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명치가 아프고 토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 위에 큰 덩어리가 생겨서 수술로 제거해야 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함께 공동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위석증 환자 10명 중 9명이 2년 이상 증상을 방치한 후에 진단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 주의할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소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사실 노년층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는데 젊을 때는 소화에 도움이 되지만 나이가 들어 이벽이 얇아지고 약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경상도에서 오신 65세 할머니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식후에 파인애플을 자주 드셨는데 오히려 속쓰림이 심해지고 위염이 생겼거든요. 파인애플을 끊고 나서야 증상이 나아지셨어요. 제가 20년 전부터 주목해온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효소는 젊을 때는 소화에 도움이 되지만 나이가 들어 이벽이 얇아진 상태에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달콤하고 맛있어서 인기가 많은 과일이지만 당분 함량이 정말 높아요. 특히 혈당 조절이 어려워진 60대 이후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망고는 몸에 열을 많이 내는 과일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몸의 열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 망고를 많이 드시면 몸에 열이 쌓여서 입안이 헐거나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평택에서 오신 68세 할머니도 망고를 즐겨 드시다가 혈당이 크게 올라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달콤한 과일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드셨는데 생각보다 당분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제가 해외 당뇨병 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망고를 자주 드시는 분들의 당뇨병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30%나 높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그럼 이제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건가라는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정말 좋은 과일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보약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너무 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과야말로 노년층에게 가장 완벽한 과일 중 하나예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 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펙틴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죠. 대구에서 오신 72세 할머니가 바로 사과의 효과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혈압이 높아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매일 아침 사과 하나를 껍질째 드신 지 4달 만에 혈압이 많이 안정되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보약 과일은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광주에서 오신 67세 할아버지가 바로 베리류의 놀라운 효과를 보신 분이에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매일 아침 베리류를 한 줌씩 드신 후로는 머리가 많이 맑아지셨어요. 신문도 다시 읽으시고 바둑도 두시고 완전히 달라지셨죠. 세 번째 보약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고 시원해서 목이 마를 때 좋을 뿐만 아니라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기관지가 약한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부산에서 오신 64세 할머니는 감기를 정말 자주 걸리셨는데 매일 배 하나씩 드신 지 1년이 넘었는데 그 이후로는 감기 한 번 안 걸리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 보약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에는 비타민 C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감귤류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 들어 있죠. 이 비타민 C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하지만 키위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혈액순환 개선제나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키위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키위에 들어있는 비타민 K 성분이 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이제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좋은 과일이라도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과일은 가능하면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빈속에 먹어야 과일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거든요. 식후에 드시면 다른 음식과 섞여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는 과일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의 당분이 밤사이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거든요. 또한 수분이 많은 과일을 늦게 드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양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과일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60대 이후에는 적당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과는 하루에 1개면 충분해요. 크기가 큰 사과라면 반 개도 괜찮습니다. 베리류는 한 줌 정도, 배는 중간 크기로 반 개에서 1개, 키위는 하나면 됩니다. 이렇게 적게 먹어도 되나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60대 이후에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변했는데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과일을 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일을 고를 때도 먹는 시간도 양도 모든 것을 우리 나이에 맞게 조절해야 해요. 그래야 과일이 진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보약이 될 수 있거든요. 먼저 과일을 고르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마트에 가시면 눈에 확 띄는 것들이 있죠. 크고 달고 예쁜 과일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준으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사과를 고를 때는 크기보다는 단단함을 보세요. 손으로 눌러봤을 때 단단하고 껍질에 윤기가 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크고 빨간 사과보다는 중간 크기의 은은한 색깔을 띠는 것이 당도가 적당해요. 베리류는 색깔이 진하고 균일한 것을 고르세요. 블루베리는 표면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는 것이 신선한 증거입니다. 딸기는 꼭지 부분이 싱싱하고 초록색이 선명한 것을 선택하세요. 배는 손으로 들어봤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상처가 없고 전체적으로 황금빛이 도는 것을 고르세요. 너무 무르거나 딱딱한 것은 피하시고요. 키위는 살짝 말랑한 느낌이 드는 것이 잘 익은 상태예요. 너무 딱딱하면 아직 덜 익은 것이고 너무 물렁하면 과숙한 상태라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과일을 먹는 시간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과일은 식사 후 디저트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이에요. 빈속에 과일을 먼저 드시면 영양소가 온전히 흡수되고 식이섬유가 이후에 먹을 음식의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다음 과일을 드세요. 그리고 30분 정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를 정말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점심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10시나 11시쯤 과일을 드시고 점심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드세요. 저녁 식사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과일의 당분이 밤사이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거든요. 또한 수분이 많은 과일을 늦게 드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과일을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잘못 보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상할 수 있거든요. 사과는 비닐봉지에 구멍을 몇 개 뚫어서 냉장고 야채실에 보관하세요. 다른 과일과 함께 두면 서로 빨리 익게 만드는 가스를 배출하니까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베리류는 씻지 말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기 직전에 씻으세요. 미리 씻어두면 금세 상합니다. 냉동실에 얼려두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배는 실온에서 하루 이틀 두어서 적당히 익힌 다음 냉장고에 넣으세요. 키위도 마찬가지로 실온에서 말랑해질 때까지 둔 다음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과일을 드실 때는 가능하면 껍질째 드세요. 사과나 배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어요. 단, 깨끗이 씻는 것을 잊지 마세요. 베이킹 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문지르면서 씻으면 농약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과일 주스는 가능하면 피하세요. 갈아서 만든 주스는 식이섬유는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되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과일은 씹어서 먹어야 제맛이고 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화가 어려우시다면 과일을 작게 잘라서 천천히 씹어 드세요. 침과 잘 섞이도록 꼭꼭 씹으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과일을 드시기 전에 약사나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과일의 성분이 약의 효과를 높이거나 방해할 수 있거든요.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과일을 드신 후 가벼운 산책을 해 보세요. 15분 정도만 걸어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과 함께 물을 충분히 드세요. 식이섬유가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일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과일만 열심히 드신다고 해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금주 등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바탕이 되어야 해요. 과일은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몸에 이상 증상이 있으시면 과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건강한 노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과일 선택을 시작해 보세요. 평택에서 오신 68세 할머니는 지금 당뇨병을 완전히 관리하시면서 손자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계세요. 제주도에서 오신 70세 할아버지는 위석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되어서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고 계시고요. 경상도 65세 할머니는 위염이 완치되어서 이제는 무엇이든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대구 72세 할머니는 혈압약을 줄이시면서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광주 67세 할아버지는 기억력이 돌아와서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부산 64세 할머니는 감기 한 번 안 걸리시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작은 변화를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건 정말 몰랐던 정보네요 라고 놀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함께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감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이제 조심해야겠어요. 이런 이야기든 사과를 껍질째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좋아요. 이런 후기든 모든 댓글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어 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 과일을 잘못 드시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되거든요. 특히 60대 이상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꼭 보여드리세요. 작은 관심이 큰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혈압관리법, 당뇨 예방법, 면역력 강화법 등 정말 실용적이고 검증된 정보들로 돌아오겠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